화탁지 사주TV의 화탁지입니다. 제가 이제 오행을 공부하다 보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심리학하고 연결시키는 거는 조금씩 했지만 이제 철학적인 거는 몇 번 하진 않았는데, 저도 한 번씩 과거의 저의 어떤 생각 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을 오행을 새로 공부할 때마다 그걸 이제 오행에 접목시키게 되면 이제 늘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갑자기 제가 옛날에 제 카카오 스토리 요즘은 잘 하지도 않는 카카오 스토리에 써놓은 그 니체의 그 글을 다시 한번 오행하고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잠시만요. 네. 아유, 준비성이 이래. 네. 먼저 읽어드릴게요. 인간은 더욱 태연하게 악이 되어야 한다. 니체의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나무와 같다. 높고 밝은 곳을 향해 위로 올라갈수록 뿌리는 점점 땅속 어두운 곳으로 악을 향해 뻗어간다. 선과 악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선이 전부 사용해 더 이상 쓸 수 없게 된 토지를 개간하고 비옥하게 만드는 것은 악이라는 홈이다. 더 이상 악을 두려워하지 말라. 더 이상 견고한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고귀한 것만이 견고하다. 처음에 제가 이제 따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를 다 이제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글귀를 어디서 보고 이제 제 나름의 생각은 제가 이제 명리하기 전이었는데, 그때 이제 철학 공부를 할 때 인간은 선과 악이 공존하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이면에 누구나 다 악한 측면은 갖고 있지, 이렇게만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인간의 양면성에 대해서.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어떤 그런 걸 생각했는데, 요즘 음양을 공부하면서 제가 그랬잖아요. 뭐 화가 좋고 수가 좋고 목이 좋고 금이 좋고 이게 아니라 모든 오행에 장단점이 다 있다. 나쁘기만 한 오행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어제 제가 어젠가 그제 나무로 그 오행을 설명드렸을 때 그 나무 형태를 기억하실 거예요. 수는 뿌리, 목은 줄기, 잎사귀나 어떤 장가지 이렇게 옆으로 확장되는 건 화, 꽃은 토, 그 다음에 열매는 금. 근데 지금 여기서 니체가 인간을 나무에 비유했거든요. 조금 이해가 빠르신 분들 금방 올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이라는 그 단어에 너무 꽂히지 마세요. 철학자들은 본인이 쓰는 용어에 대한 어떤 설명을 보통 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악한 범죄, 이런 악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저는 수의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겨울이라는 거는 죽음이고 모든 생명이 끝나지만 거기서부터 다시 봄이 되면 목기운이 자라요. 수는 어떻게 생각하면 생명의 본체예요. 그러니 태어남을 좋다고 하고 죽음을 나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는 단어에 너무 꽂히지 않으면 니체가 얘기하는 이 말이 오행하고 너무 맞는 얘기예요. 나무가 뿌리가 튼실하지 않고 위로만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나무가 높게 자랄수록 뿌리는 더 깊이 들어가서 수분이나 양분을 보충을 해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보이는 열매와 잎사귀와 꽃만 중시하고 보이지 않는 뿌리를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나무가 뿌리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한 해 열매 맺고 말아요. 결국에는 내가 화려하게 꽃피고 그럴수록 뿌리를 단단하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걸 담고 있지 않나 저는 싶은 거죠. 니체의 생각을 제가 100% 이걸 가지고 그거 할 수는 없지만, 어차피 그 사람의 어떤 저자 쓴 거를 한번 번역하고 또 그 번역에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저한테 온 거지만, 큰 맥락은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천재들은 조금씩, 왜 천재가 천재냐면 공부를 잘해서 천재거나 뭔가 특별한 재능이 있어서 천재가 아니라, 원래 천재는 우주의 어떤 원리를 가르쳐 주지 않으로 스스로 터득한 자들을 천재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많은 철학자들의 책을 보거나 좀 뛰어난 사상가들의 책을 보면, 이 사람들은 이미 머릿속에 어떤 이런 자연의 원리나 우주의 원리를 터득하고 있어요. 그거를 예술로 풀던 어떤 철학으로 풀든 그렇게 풀어내는 거예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주를 통해서. 근데 그 궁극적인 안으로 들어가 보면, 모든 사람이 이 오행의 원리를 다 머릿속으로 숙지하고 있다는 거죠. 최소한 오행까지는 아니라도 음양의 원리 하나만으로 존재하지 않는 어떤 양가적인 특징을
두루두루 갖고 있는 그런 뭐 존재 아니면은 네. 그래서 오행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음양 오행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철학자들이, 서양 철학자들이 이런 생각을 해도 이걸 체계화시켜 놓은 어떤 그게 없어요. 엠페도클러스의 사원소, 물, 불, 흙, 공기는 서로 끌어당김과 밀어냄을 통해서 어떤 그런 걸 구성한다라는 거는 엠페도클러스가 주장을 했지만, 그거를 명리학처럼 이렇게 체계화시킨 이런 거는 계절이 가면서 변화하는 기운에 그거를 하는 거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학문적인 접근은 조금씩은 다르지만 역시 동양 학문은 근간이 되는, 뿌리가 되는 그런 학문이구나. 꽃은 서양에서 먼저 피울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도 그게 한계가 오기 때문에 자꾸 서양 철학자들이 동양권에 눈을 돌렸던 거예요. 그래서 융도 MBTI 그 성격 그거를 명리를 그 삼았다고 하는 건 이것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들레즈나 락강 같은 사람들의 책을 봐도 불교든 아니면 동양 이런 철학에 상당히 많이 접목이 그거 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실제로 그랬다고 하고요. 네. 어쩔 수 없이 본인들이 하다 보면 이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꾸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는 당연한 거고, 이 사람들도 그걸 느끼는 거예요. 천재들이라, 아, 저거구나. 그냥 끼리끼리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오늘 또 한번, 와, 대단한 음양오행의 원리다. 그리고 내가 꽃을 화려하게 필수록 나의 뿌리를 단단하게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한테 큰 나무가 사주에 있는데 그 나무를 크게 키우기 위해서 저한테도 뿌리를 단단하게 해야 되는 어떤 그게 저한테 필요하다라는 거를 처음으로 오행으로 알았고,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십성적인 그걸로 사용하려고 하거든요. 아, 이렇게 부족한 걸 채워가는구나라고 이제 명리는 결국 제 인생 공부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내 인생을 바꾸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지. 네, 그게 먼저 돼야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도 어떤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저는 저의 큰 뿌리를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